이진숙 위원장과 이문정 검사의 사진이 나란히 대형 미디어월에 떴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향해서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라며 사퇴를 하라라는 걸 공개 압박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야당에서는 공무원 이문정은 왜? 라며 반박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상당히 논쟁 자체가 좀 흥미롭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에 이어서 우상호 정무수석까지 이진숙 위원장의 공개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 대구시장 출마할 생각이 있다면 사퇴해야 된다. 정치적 목적으로 자리 활용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라고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겁니다. 지난달 29일 대통령실 대변인도 정치 중립 위반으로 대통령이 면직을 검토하고 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강제로 물러나게 한다는 거죠. 들어보시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직권면직 검토에 대한 얘기는 정치중립 의무 위반에 관련해서 이미 감사원에서 7월 초에 결론을 낸 바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될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했음은 이미 밝혀진 사안이죠. 아무래도 정치중립 의무 위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심각한 사항으로 방송통신위원장 직권면직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 발언이 지난달 29일이었는데 우상호 수석이 스스로 물러나라라고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왜일까요? 대통령이 직권으로 면직하면 되지 왜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걸까라는 궁금증도 있고요. 과연 임기가 정해진 이 공직자를 이렇게 나가라라고 압박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논쟁도 뜨겁습니다. 그러자 야당 반응 함께 보시죠. 좌파 정권의 불편한 목소리 내는 방송을 차단하기 위해 눈에 까신 이진숙을 몰아내려는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정성을 향해서 정치적 발언 쏟아낸 이문정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방통위원장 이진숙 위원장 임기가 한참 남았죠? 전주혜 의원님? 내년 이제 8월까지 있죠. 그러면은 올 여름도 아직 안 지났으니까 올 여름, 늦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까지는 임기가 한참 남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로서는 눈에 가시 아닌가 싶습니다. 국무회의에서의 발언을 좀 외부에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지금 국무회의 금지령이 이미 내려졌는데 내년 8월까지 굉장히 많이 남았고 얼마 전에 뭐 방송법도 지금 통과가 됐기 때문에 방통위가 지금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방통위원장 결국은 몰아내기이죠. 대통령실에서 직권면직을 검토하고 있다. 또 우상호 정무수석은 아예 사퇴하고 대구시장 나가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이준숙 방통위원장이 결국은 바뀌어야 된다. 근데 바꿀 방법이 없다 보니까 사퇴하라 아니면 직권 면직한다 이렇게 계속 이준숙 방통위원장 몰아내기를 지금 대통령실에서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법이 방통위원장은 정해진 임기가 있는 것이고 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어떤 그런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이 기관장을 그렇게 워이 이렇게 내몰아서 쫓아내는 이러한 것은 사회적으로도 많이 지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저는 정부에서 균형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통위원장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고 방송 여러 분야에 대해서 또 관장을 하는 그런 자리인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방통위가 지금 무력화되어 있거든요. 그냥 이준숙 방통위원장 한 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산적한 현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처리가 될 수 없는 상황인데 국회 추천 몫이 3명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여야가 3명을 추천을 해서 방통위가 오히려 몰아내려고 하지 말고 방통위를 저는 복원시키는 것이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조기현 변호사님, 이 직권 면직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대통령실 대변인이 얘기했는데 정무수석이 이제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해서 직권 면직하기가 쉽지 않은 거 아니냐
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대통령 직권 면직은 안 되는 겁니까? 그럼? 직권 면직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있고요. 현재 수사받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요. 그러니까 직권 면직도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이 사건의 재량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요건, 그 직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내용들이 있어서 해도 뭐 물론 이진숙 위원장 법적 다툼을 할 것입니다만 네네. 충분히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정무수석도 대변인도 하는 얘기인 즉의 핵심은 누구보다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할 방송통신위원장의 정치적 편향성이 확인됐고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조치까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국회에 출석해서도 정치적 발언을 하고 이런 상황들은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이 소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어떤 향후 정치적 전망을 위해서 저런 방식의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하면 네.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계속 수행케 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는 작년 탄핵 소추 결의 이후에 보수 유튜버에 출연해서 좌파와 싸우겠다 뭐 이런 입장을 계속 고수했고 실제 국무회의 출석이라든가 최근에 국회 출석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하면 이게 지금 방송의 이 중립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방송 3법까지 통과한 시점에서 그런 방송통신위원장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겠냐 문제제기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 외에도 IMBC 주식 소유와 관련된 이해충돌의 문제도 있고 실제 고위공직자로서 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적 발언을 계속 이어가는 것은 본인의 출마를 위한 행위로밖에 볼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본인이 사퇴하지 않으면 직권 면직 조치도 검토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대통령이 보고 있는 거고요. 향후 추이를 좀 보겠습니다만 이준숙 방통위원장의 태도나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면 대통령실에서는 적극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 분야의 전문가 오늘 한 분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앵커 출신의 우리 또 정광재 대변인 모셨는데 네. 정치적 중립 위반이 의무인데 정치적 중립 위반이 표면적인 이유인데 야당에서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처럼 역시나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할 검사 이문정 씨 같은 경우도 법무장관,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이잖아요. 이 검찰에 뭐 장악이 됐다든지 아니면 누구보다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굉장히 정치적 이념적으로 편향적이다는 논란. 지난 정부 때는 전현희 의원이 권익위원장이었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임기를 지켰는데 방통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압박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실제 이 속내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앵커 하셨으니까 방통위 중요해요, 그렇게? 방통위 굉장히 중요한 조직이죠. 제가 뭐 앵커뿐만 아니라 종편 방송사에 있을 때 이른바 종편 재승인 과정을 담당했었기 때문에 방통위라는 조직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정치적 중립성 중요하다는 가치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아니라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다른 제3자의 인물로 대치했을 때도 민주당이나 대통령실이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대하는 것처럼 직권 면직까지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 문제를 제기한다면 당연히 이문정 검사장 얘기까지, 지검장 얘기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이문정 지검장의 이 발언의 수위를 놓고 본다면 누가 더 문제가 되는 발언을 했는지 아마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다 판단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를 삼는 것은 이진숙 방통위원장만 삼고 있는 거잖아요. 네. 또 우상호 정무수석이 출마하겠다면 그냥 그만두고 출마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진짜 정확한 얘기했습니다. 본인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이기 때문에 본인이 방통위원장만 그만두지 않는다면 8월에 그만두게 되면 내년 6월에 있는 지방선거에는 출마할 수 있는 길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대구시장 출마 멍석을 깔아주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정말 다른 사람으로 대체했을 때도 이런 똑같은 논리를 대통령실이나 민주당이 강요할 수 있는지 아마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중잣대 논란에 민주당이 시달리고 있는 거고요. 그런 것 때문에 직권남용
직권 면직을 검토한다고 하면서도 실제 쉽게 단행하지 못하는 거죠. 이중적이다. 이문정 지검장 얘기와 또 비판하셨어요. 비교해서. 박승욱 최고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일단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문제는 이진숙의 문제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이문정 검사를 지검장을 끌어들여가지고 이야기할 필요가 일단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일단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앞에서 잠깐 언급이 됐지만 주식 관련한 이해충돌 논란도 있었고 그 외에도 이제 탄핵을 당해서 직무가 정지됐던 시점에 보수 유튜브에 여러 차례 나가서 특정 정당을 거명하면서 적개심을 드러내거나 굉장히 극우적인 발언들을 일삼았기 때문에 이게 이 공직자로서의 중립 위반, 정치 중립 위반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명확한 사실관계가 있는 상황이고 감사원의 감사까지 선행됐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준숙 위원장은 뭐 본인이 임기를 뭐 다 마칠 거다. 그렇게 되면 지방선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일각에서 나오는 출마설은 의미가 없다라고 이제 반박을 하려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모두는 알고 있죠. 이진숙 위원장이 과연 진짜 원하는 게 임기를 다 채우는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계속 이렇게 뭔가 탄압받는 듯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게 저는 명확한 목적이라고 보고 국무회에서 계속 어떤 뭐 발언을 하려고 했던 것도 혹은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언쟁을 벌이는 것도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정치적인 계산과 전략을 깔아뒀기 때문에 결국 본인이 이 정권으로부터 탄압받고 있고 나는 그 과정에서 네. 싸우고 있다라는 점을 가장 강력하게 어필하고자 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 모두는 정치적인 의도를 읽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양한 의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전 권익위원장 사례와 굉장히 판박인데 지난 정부에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던 것, 그래서 특정 어떤 비의혹이 제기됐던 것도 판박이고 전 정부의 사람이다라는 점도 똑같은데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임기를 다 지켰다라는 차이점만 있습니다. 과연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합니다.